8일부터 이틀간 내린 폭우로 경기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급류에 휩쓸리거나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주택 침수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80년 만의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비는 금요일쯤 약해질 수 있지만 주말에 다시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야 동수로 의장 선거에 난항을 겪었던 경기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염 의장은 협치와 연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포천에서 농가를 돌며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구리 전선 800만 원어치를 훔쳐 팔아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8일부터 이틀간 내린 폭우로 경기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급류에 휩쓸리거나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또 주택 침수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지역 피해 상황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광주에 546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경기 지역 평균 누적 강수량도 339.9mm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기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광주와 양평에서 급류에 휩쓸려 2명이 숨졌고 광주와 화성에서 토사 유출로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모두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연천군에서 주택 5채가 물에 잠겼고 포천에서는 상가 한 곳이 침수 피해를 당하는 등 176세대 31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의정부 중랑천 둔치에서 차량 석 대가 물에 잠기는 등 모두 37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연천에서 제방 2곳이 유실되는 등 모두 8건의 하천 제방이 물에 휩쓸렸으며 지금은 응급 복구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또 연천 신서면 도신리에서 토사가 유출돼 376번 지방도가 일시 통제되는 등 모두 18건의 토사 유출 사고가 발생돼 현재 10곳의 응급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집안이 붕괴되면서 도로 3곳이 유실됐고 6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한 곳의 응급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도로와 다리 통제도 이어져 일반 도로 등 37곳이 통제됐었고 의정부 중랑천 둔치 주차장 등 31곳의 둔치 주차장 출입이 통제됐다 지금은 절반가량이 해제됐습니다. 양주 이밤천 세월교와 포천 영평교 등 24곳의 다리도 통제됐다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4.49m 수위에 도달해 홍수 경보가 발령됐던 포천 영평교는 10일 오전 7시 30분 2.58m 수위를 보이며 홍수 경보가 해제됐습니다. 30m에 육박했던 연천 군남댐 수위는 26.93m로 낮아졌으며 5m를 넘었던 필승교 수위도 2.04m로 내려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80년 만의 폭우로 곳곳에 생채기가 큽니다. 이번 비구름띠 금요일쯤에 약해질 수 있지만 오는 토요일에 다시 몰려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안전만큼 중요한 건 없는데요. 경민대학교 소방방재학과의 이용재 교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기록적인 폭우로 지금 좀처럼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좀 우려되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 상황을 볼 때 어떠한 점들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벌써 그동안에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산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취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또 폭우가 온다라고 하면 그 폭우 자체도 위험하지만 산사태라든지 특대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예방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비가 약해져도 이미 약해져 있는 집안 때문에 걱정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데요. 산사태나 도로 땅 꺼짐 현상 등이 발생하기 전에 좀 사전 징후를 미리 알고 있어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산사태 같은 경우는 그 산비탈에서 흙탕물이 다량 흘러내리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흔들리거나
또는 뭐 비탈면을 따라서 또 돌이나 자갈 이런 것들이 흙탕물과 같이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또 평상시에 들리지 않던 이상한 굉음이 들린다거나 이것은 곧바로 그 산사태로 이어지는 그 아주 대표적인 징후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듣고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도심지에는 산사태뿐만 아니라 옹벽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균열이 있거나 또 배수구 같은 데서 그 진한 흙탕물을 동반한 그 물이 흘러나오거나 이런 것이 보일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119나 행정기관에 미리 좀 신고해 두시는 것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도 또 이제 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좀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언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좀 산비탈이 뭐 한 30도 정도로 심하거나 이런 데는 폭우가 내리기 전에 비닐이나 이런 것으로 다 씌워서 붕괴나 산사태 같은 거를 좀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시간적으로 여력이 되신다라면 지금이라도 배수구 같은데 낙엽이나 뭐 그 지저분한 물건들이 있게 되면 그 배수를 막아서 인근에 침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물이 몰려와서 침수의 우려가 있는 곳이 이제 지하실이나 또는 반지하인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데서는 미리 그런 징후가 있거나 폭우가 쏟아져서 이럴 경우에는 전기와 가스를 좀 차단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그 저지대 같은 경우 그 지하나 반지하 같은 경우에 이 물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모래주머니 같은 것을 좀 사전에 준비해 두셨다가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또 곳곳에서는 정전과 통신 장애로 불편과 피해를 겪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대비책을 세워놓는 게 좋을까요? 연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핸드폰 완충해 두시고요. 식수, 랜턴 같은 거 좀 미리 좀 챙겨 두시고 특히 그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미리 전원이나 가스 같은 걸 좀 차단해 주시고 특히 가전제품만의 그 전원이라도 좀 차단해 주시고 미리 그 사전에 그 안전한 그 대피 장소 같은 것도 확인해 두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꼭 재난 방송을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폭우로 신림동에 이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지하 반지하 같은 곳에 이제 물이 차오를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변에 뭐 쓰레기나 뭐나 이런 걸로다가 평상시에 우수 배관이나 이런 게 좀 막혀서 배수가 원만하지 못해서 그 저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침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뭐 지자체도 그렇고 주변 그 주민들도 그렇고 좀 밤에 특히 심야에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방법밖에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차 싶다 보면 이게 뭐 민기적거리다가 늦게 나오면 물이 너무 많이 차면 문이 잘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싶으면 뭐 가재도구 아깝겠지만 빨리 대피하는 게 전기불 전원 차단하고 가스 들어오고 있으면 차단하고 빨리 대피하는 게 최선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이용재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무려 40여일 만에 11대 의회 임시회가 개회한 건데요.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투표로 전반기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네, 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4선의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9일 오전 11시 임시회를 열고 의장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 70표,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이 60표를 득표했고 무효표가 26표 나왔습니다. 양당 간표 의원들은 1차 투표에서 나온 무효표에 대해 용지에 점을 찍거나 이응에 덧칠하거나 흘림체로 작성했을 경우는 무효표로, 정자로 이름을 쓰거나 이응이나 미음이 세모 모양일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1차 투표 결과 다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않아 2차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2차 투표에서는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83표,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이 71표로
염종현 의원이 과반수를 득표하면서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경기도의 156명의 성공시대, 1390만 경기도민의 성공시대를 의원님들과 함께 손잡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협치의 시대, 신연정의 시대 활짝 열어 젖히겠습니다. 이어진 부의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남경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판수 의원이 재석 의원 90% 안팎의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상임위원장 12명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씩 선출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로써 11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회기에 들어갑니다. 파행 끝에 의장단 구성을 마친 경기도의회. 오는 18일까지 10일 동안 제362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편성한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패배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미숙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41명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곽 대표는 의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의장직을 헌납하는 무능력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곽 대표는 의장 선거 직후 의원 33명의 연서로 요구한 긴급 의원총회를 거부하고 민주당과 합의한 부의장 선거 일정에 즉각 참여하는 등 의장 선거에서 승리할 의지가 없었다며 비난했습니다. 포천에서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구리 전선을 훔쳐 팔아온 남성이 석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천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농가를 돌며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구리 800만 원어치를 훔친 40대 A씨를 특정 범주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포천시 소흐릅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15만 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주로 농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 오전 5시 15분쯤 포천시 화현면 한 화장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공장 건물 2개 동과 내부에 보관 중이던 기계, 집기류 등을 태우고 약 4시간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전입한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화폐로 정착지원금 50만 원을 선착순 지원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양주시에 주민등록 후 한 달 이상 거주한 북한 이탈 주민인데요.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12월 15일까지 신분증,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양주시청 전략사업추진단 원코리아 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양주시가 2023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공모에서 6건의 사업이 선정돼 국비 8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은 만송동 도시계획도로와 덕계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우이령 입구 오복마을 만들기 등 6개 사업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이 양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시가 가정보육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고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어린이로 오늘 16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경기 민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인증 후에 신청해야 하며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일은 오는 11월에서 12월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